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회장님과 성매동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상주시 문경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치명적인 병원체로 국경, 종교, 인종을 구분하지 않으며 은밀하게 우리 인류를 침범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가깝게 연결된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며 인류의 생활 방식을 위협하고 공중보건 및 경제 시스템의 탄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사회 안전망 시스템은 불안정한 취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적실히 드러냈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제시하였지만 이것은 태생적인 오류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모든 사회보험을 종합적으로 개편하여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확장하고 이와 함께 국세청의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전면 추진해야 합니다. 즉 사회보장의 틀을 새로 짜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렇게 보니까 새롭네요. 지금 인국공 구분한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사유가 뭡니까? 예, 지금 공은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무총리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며칠 전에 모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민망합니다라고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총리께서 왜 민망합니다라고 했을까? 왜 민망하다고 하셨습니까?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 때문에 국정에 그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할까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민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일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뭐 공적인 일은 아니고 사적인 일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민망하다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끄럽고 겸연쩍고 부끄럽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연쩍고 좀 부끄럽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총리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민망한 정책을 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저임금 인상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1만 원 2020년도에 달성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많은 노동자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2017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 원이 단순히 시급이 아니고 사람답게 살 권리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2018년도 5월 달에는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뭐 긍정 효과가 90%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채 2달도 못 돼서 1만 원 달성 못할 것 같다라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을 임기 내에 못 지키시는 겁니까? 예,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작년에 코로나가 오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도 사실 원래 2.5% 정도 했죠. 2. 몇 프로 했나요? 작년에는 뭐 2.89%인가요? 2.9%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첫 해에는 16.4%, 두 번째에서는 10.9% 이렇게 두 자릿수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작년, 올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이제 이 낮은 한 자릿수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공약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어서 국민께 송구합니다. 매우 민망스럽죠. 그렇습니다. 예. 뭐 물론 이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매우 민망합니다. 올해 코로나 말고 작년까지만 작년에도 2.9%밖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 거를 그랬기 때문에 최고치도 있었고 최저치도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문재인 정부 재임 시절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약속 못 지킨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번 하십시오. 예, 뭐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기 한 번밖에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좀 이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지키지 못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뭐 유감을 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아직 지금은 시간이 질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있고 자영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신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최저임금까지 또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일자리 안전자금으로 쏟아부은 돈이 9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니까 다시 병 주고 약 준 꼴이 된 겁니다. 저는 차라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여기서 멈추시고 EITC 가지고 보완해서 근로장려 세제로 돌려주면 만원의 효과는 충분히 나온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소한도 노동자들이 1만 원, 즉 209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돼야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EITC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예, 우리 정부는 EITC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2, 3조 정도의 EIC 집행이 곧 이루어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EITC 제도와 그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매우 적극적이다 이렇게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 앞으로도 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찍어줘서 대신 대통령이 예, 하신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꼭 반드시 지키시길 바라면서 그러나 여기에 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영세 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니까 EITC란 제도가 있으므로 이걸 많이 활용해서 반드시 예. 달성하시기를 제가 제안드리는 예.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예,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그 직종, 직군, 그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한다는 것을 먼저 세워놓고 나서 공정한 절차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국공 사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직장의 노동자들이나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을 하신 것으로 보면 그 정책이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국제공항에 가셔서 정규직화를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그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큰 뜻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실제로 그걸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집행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능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참 민망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5월 12일 날 인국공을 방문하십니다. 인국공 방문하시기 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시험이 면제되고,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시험을 봐야 되고, 이게 뭡니까? 민망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뭐 그 인국공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그걸 지금 사람들을 불러서 그 경위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할 수도 없었고 해서, 어쨌든 이 또한 민망하죠.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너무 또 민망한 걸 하나는, 많이 끄집어내지는 마십시오. 또 하나는 인국공이 직고용 됐는데 한국공이 있습니다. 응? 한국공에서는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보안검색 요원들이 다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직고용 안 합니까? 대통령이 가신 데는 산산 뿌리 먹고 대통령이 안 가신 곳은 무 뿌리 먹습니까? 이 또한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대한민국에 그 사업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좋은 방향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렇게 전이돼 가지고 이렇게 다른 기관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군사문화적인 그런 사고보다는 어딘가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홀씨가 되어서 들불처럼 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총리님 그러니까 그 말씀에 100번 저도 동의합니다. 예, 100번 동의하는데 네네. 그게 뭐 군사문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러면 찾아가지 아니하신 곳 더 변방부터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예, 아마 그런데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온기가 들어올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민망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자,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예. 우리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총리 뵈면은 괜히 제가 미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저랑 전번에 예결위에서 주고받은 얘기가 있었는데 괜히 이게 많이 번져가지고 근데 부총리께 좀 미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는데 이거를 또 뭐 말을 만들어가지고 K대 뭐 최모 교수님께서는 박근혜 정부의 사기 수장인 걸 커밍아웃 했다. 뭐 또 그 이후에도 보니까 잘못된 주술에 걸려 있다. 막 이분이 대부분 보면 더불어민주당 그 편에 서서 많이 그 토론에 나오고 그러시던 분인데 참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박근혜 정부 때 근무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참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건 뭐 정책 질의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뭐 그냥 그렇게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를 말씀하실 때도 제 본의가 사실 상당 부분 잘못 전달이 돼서 철론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가지고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질이 들어갈게요. 지금 지금 포스트 코로나 다음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BH에서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진행시키고 있는데 사실 지난 8일 날 이 부분이 국무회의 통과했죠. 네. 그럼 현 고용보험제도에서 한계점이 뭐였길래 지금 전 국민 보험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의원님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시면서 보는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자는 사실 우리 근로자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고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기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는 생계가 거의 위협하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좀 두텁게 보수하는 게,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자신이 느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점도 있죠. 기금이 어떻게 돼 있죠? 예, 기금은 뭐 의원님 지적은 아마 상당 부분 기금을 많이 이제 써서 여러 가지 기금이 사정이 어려운 걸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코로나 위기 겪으면서 사실 고용보험 기금이 크게 세 가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그다음에 구직급여, 실업급여죠. 그 세 가지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전례 없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거는 뭐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저도 그걸 이해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지난 8일 날 국무위원회에서 이 통과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을 지금 산재보험 기준에서 그러니까 14개 업종이겠죠. 여기를 갖다가 다 지금 가입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던데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또 이 자체가 전 국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하는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9월 8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에는 법적 적용 제외가 있더란 말입니다. 예, 의원님 전국민 고용보험의 방침에는 정부도 단계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뭐 한꺼번에 내년도에 모든 조치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올해 그 예술인에 대해서는 이미 법을 개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올해 12월부터. 내년에는 특고를 목표로 정부가 목표로 해서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요. 그 이외의 직종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총리님과 저의 인식의 차이인데요.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서 제가 오늘 총리님, 예. 부총리님 만나려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특고 종사자들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법적 적용 제외가 있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신규는 안 되고 일정 금액을 갖다가 일정 금액 소득이 미만일 경우에는 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예.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이라 말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부터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가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은 정부가 이미 연말까지 정부 내에 지금 이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기획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용부 내에. 그래서 기획단에서 올해 연말까지 좀 더 디테일한 거 세부적인 항목들을 검토해서 연말까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퍼펙트하게 이렇게 완벽한 계획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 항목은 연말에 제시하겠습니다라고까지가 정부가 그러니까 로드맵도 세워놓지 아니하고 먼저 내질러놓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망하다는 겁니다. 아니 의원님 자, 모든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모든 게 다 갖춰진 100% 갖춰진 다음에 발표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큰 틀을 발표하고 여기에 대해서 채워나가겠습니다 하는 것도 저는 뭐 정부의 아니 그래 컨트롤 갖다가 해놓고 재현나가도 그 중앙부처는 알고 있어야 될 건데 중앙부처에 물어봤자 잘 모른대요. 기재부에서. 아까 아닙니다. 기재부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 기획단은 고용부 밑에 여러 부처가 같이 나와 있는 기획단으로 돼 있는데요. 의원님 12월까지 정부가 여기에 대한 탄탄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제안합니다. 기다려 주시죠. 예. 제가 지금 제안합니다. 저도 노동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네. 누구 무 뿌리 먹고 누구 산삼 뿌리 먹는 그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여기서 가장 문제점은 자격성 부여와 또 하나는 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파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든 이 사람들이 모두 고용보험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를 이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하시겠습니까? 근데 2025년에 그러다가 이 코로나 말고 다른 게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4차 산업 또 오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좀 기존에 있는 인식에서 좀 벗어나서 어제 보니까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와 비슷한 제안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새로 한번 틀을 짜보는데 지금 우리가 소득 연계해서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그 근로장려세제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부터 두루누리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도 이 정도 저는 능력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민 고용보험 하려면은 가입 대상이 확대가 되면서 제가 보건대는 한 4-5가지가 벌써 생각이 납니다. 소득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요. 의원님이 두루누리 사업 때문에 다 돼 있다 그러는데요. 뭐 상당 부분 돼 있지만은 이게 뭐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상당 부분까지 되겠습니까? 퍼펙트하게 돼서 소득 파악 체계하고 보험료의 수준, 급여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금과 기존의 고보 혜택을 받는 사람과의 형평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험료 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 한 5가지의 큰 틀의 쟁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해서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예.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예. 그 그런 공부를 하고 부분을 있습니다. 예. 지금 단계적으로 5년 하는 것보다 지금 다 놓고 우리가 토의하는 게 1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뉴딜 한다면서요. 거기다 투자하시면 되는 거지. 예. 이사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일부를 천천히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발표하면서 이행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이행도 잘 되지 않을 거를 갖다가 그냥 발표만 일단 하는 건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왜 또 말을 또 바꾸세요? 네, 그러니까 부총님이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셔요. 말씀드리는데 연말까지 정부가 그런 들어가시고요. 쟁점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4차 산업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안고 불확실한 세계로 무한질주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현상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의사, 간호사, 과학자, 연구원 등 세계 1억이 넘는 석학들이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에 치료제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방역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급변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정강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 과제로 국민의힘 1호 법안인 국민가족 돌봄 휴가를 확대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고용 서비스의 제도와 제도의 양과 질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실천하고자 이에 국민 건강보험과 같이 예외 없이 전 국민이 고용보험제에 의무가입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득 중심 사회보험 틀을 새롭게 만들자고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